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앞서 설명드린 내재가치 측정 방법으로 매수했던 기업의 실제 사례랑 내재가치보다 싸게 사는 방법, 그리고 싸게 산다고 할 때 결국 왜 이익으로 전부 귀결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할 것이 많아서 저번 영상 요약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 사례로 말씀드릴 기업은 인선 ENT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게 절대로 그 주식을 추천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미 인선 ENT는 제가 산 뒤로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제 평단이 7,000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좋다고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익가치 측정에 있어서 내재가치보다 일시적으로 싸게 거래되는 사례가 너무 잘 나와 있어서 한번 엮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제가 종목 추천을 드리려고 따라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미 많이 올랐어요. 제가 그 인선 ENT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거는 2018년 8월 중순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드리는 건 제가 그 지어내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 블로그에 보면 인선 ENT 그 인덱스 쪽에 당시 이야기랑 뭐 이런 것들이 쭉 남아 있습니다.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 주목한 이유는 폐기물 업체인 건 확실한데 폐기물 업체 치고 실적이 너무 별로여갖고 얘는 도대체 뭔데 실적이 이렇게 별로일까? 왜 이렇게 실적이 찌질한가? 뭐 이런 생각으로 보게 됐어요. 제가 종목 분석 아이디어는 최소화하고 그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내재가치 측정 기준으로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자산 가치로 접근했을 때는 별게 없는 회사입니다. 당시 18년 상반기 재무제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금 보유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차입금이 오히려 더 많은 형국이죠. 그리고 토지가 장부가 기준으로 한 1280억 원가량이 찍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시총 대비 엄청나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산가치상의 안전마진, 뭐 비빌 언덕이 있을 만큼의 토지 규모는 아니죠. 물론 저 토지가 그 좀 파보면 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바뀌었거든요. 그래갖고 한강에는 시가가 뭐 3천억이 넘는다, 시가총액이 넘는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모르겠고 그냥 장부가로 봤습니다. 왜냐면 3천억은 받아야 3천억이지 우리가 아무리 떠든다고 3천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이익 가치를 봤는데 이 회사를 제가 결정적으로 저평가라고 판단한 이유가 이익 가치와 미래 가치 합산 때문이었습니다. 이익 가치 때문은 아니고 합산해서 보니까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네이버 주식 쪽을 보면 인선 ENT 재무제표를 보시면 2018년 상반기에 당시 확인이 가능했던 재무제표는 2017년 말 지표와 2018년 상반기까지의 실적이었어요. 근데 2017년에는 4분기에 적자가 나오면서 2017년도 219억 원의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전체가 32억 원밖에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그 자세히 보면 잡다한 비용 처리가 엄청나게 많이 처리가 돼 있습니다. EPS는 84원에 불과해서 당시 주가인 7,000원대 뭐 중반 초반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 대입해 보면 퍼가 90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그 가치 분석 접근 방법으로는 약간 접근이 불가능한 영역이었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익 추정을 할 때 일회성 이익 등 제거하고 지속 가능한 이익을 추정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의 지속 가능 이익을 추정하면서 저는 결정적으로 이 회사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17년 4분기에 순손실이 난 이유가 비교적 이 회사는 명확했어요. 2017년 전체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면 소송 때문에 한 90억 원 비용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관계사 손실로 50억 원의 비용 처리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자 비용이 50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앞에 두 개, 그러니까 소송 비용이랑 관계사 그 지분에 대해서 손실 처리한 거는 일시적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특히 관계사 손실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주석 부분의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 변동을 보시면 더 이상 손실 처리할 금액이 없다는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그 잔액이 있었던 거를 전부 다 삼각 처리해버리면서 전부 다 비용 처리해버리면서 그 장부가를 다 0원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날려버린 겁니다. 그냥 손실 처리를 크게 하고 가치가 없다고 날려버린 거죠. 그리고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도 IR 통화를 통해서 재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소송 비용 90억 원 처리 또한 한 번에 털어낸 것을 각종 기사나 아니면 IR 통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홈페이지 보면 IR 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 소송 비용 90억으로 인해서 새로운 영업 기회가 창출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2017년에 처리된 손실 중에 약 140억 원이 일시적으로 처리된 비용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 1, 2년 안에 기존에 있었던 약 30억 원의 이익에 더해서 긍정적으로 보면 한 200억 원의 당기순이익, 그리고 보수적으로 보면 150억 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뭐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시총이 한 2,600억 원 내외였으니까 퍼로만 치면 높아봤자 17배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17배는 제 평가를 받고 있다, 제 값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회사는 매우 가시성이 높은 미래 이익을 최소한 100억 원 정도는 깔고 있는 회사였어요. 이게 뭐 숨겨진 사실이 아니고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었는데요. 이 회사는 두 곳에서 매립지 사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한 곳은 사천, 한 곳은 광양이었는데, 이 광양 매립지가 앞서 말씀드린 2017년에 90억 원의 소송 비용을 주고 털어낸 것과 관련된 사업지였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털어냈고, 그 기사를 보면 이쪽 광양 지역에 사업을 재개한다는 기사를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2017년 말, 2018년 상반기 당시에는 그 사업 관련 허가 등을 전부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사천도 그렇고 광양도 그렇고. 그래서 미래에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그 매립지가 가동이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기사 검색이랑 무수한 IR 통화를 통해서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임박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매립 사업 추진 현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굉장히 숨겨진 정보가 아니고 공공연한 정보였습니다. 조금만 검색해봐도 전부 알 수 있었고요. 심지어 인선이 홈페이지에 IR 게시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셔도 걔네들이 뭐 IR 북을 내놓는데 거기도 많이 써 있었어요. 자기네들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당 사업은 시작만 되면 영업이익률이 한 50%, 그러니까 매립 사업은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천 및 광양 사업장에서 보수적으로 두 개 다 돌아간다고 했을 때 100억 원 정도의 이익은 가시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그 150억 이익에 100억을 더하면 최소 250억의 이익이 가시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250억의 이익에다가 폐기물 산업의 특수성, 그러니까 독점, 지역 독점이라든지 뭐 이런 특수성을 가정을 했을 때, 가산을 했을 때는 퍼 같은 경우는 한 15배 정도를 줘도 모자르다. 그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당시 상황으로는 가시적인 미래 이익까지 봤을 때 퍼는 약 10배 언저리 수준이었습니다. 아까 시총이 한 2,600억에서 2,500억 왔다 갔다 했을 시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매수를 시작했어요. 근데 매수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그 2018년도 하반기에 굉장한 폭락장이 한번 있었죠. 그때 인선 ENT의 시총이 2천억이 깨지게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 계산을 하면 퍼가 8 언더로 내려가는 걸로 계산이 됐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이 회사는 어차피 배당은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배당 가치는 그냥 생각을 안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익 가치와 미래 이익 가치를 합해서 추정했는데 퍼가 8 이하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하방이 막힌 투자로 판단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이 미래 이익 가치가 재평가만 받아도 최소한 한 50%의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봤어요. 재평가만으로도. 그래서 7,000원대 중반부터 매수를 시작해서 바닥까지 매수는 못했습니다. 막 샀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5,500원, 5,300원 정도까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평단가가 7,000원 언더에서 형성이 됐죠. 제가 지금 굳이 그 인선 ENT 사례를 보여드린 이유는 현재 시점의 이익가치와 미래의 이익가치가 결합돼서 그 내재 가치가 어떻게 제가 평가를 러프하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재 가치보다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잘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방법이 일시적인 악화 내지는 일시적인 저평가 상태를 노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선 ENT가 그 일시적 악화 상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내재 가치보다 싸게 내려온 상태는 총 2번 찾아왔어요. 기업의 본연의 사유, 그러니까 일시적 비용 처리로 인한 기업 본연의 사유로 한번 찾아왔었고, 시장 변동성이 급변함에 따라서 2천억이 아까 그 시총 2천억이 깨졌다고 했었죠. 그래서 총 2번 찾아옵니다. 그 싸게 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일시적인 악화 상태를 노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노리려면 당연히 내재 가치를 미리 측정해서 적정 주가를 어느 정도 그 밴드 안으로 설정을 해 놔야지 일시적 악화 상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 없이 그냥 일시적 악화 상태가 돼버리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무섭기도 하고 그 당시에 보려고 해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면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거나 기업 상황이 안 좋게 보이거든요. 시장은 단기간에는 생각보다 합리적이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매우 가시성 높은 이익도 종종 저평가 상태로 내버려 두고는 합니다. 인선 ENT 사례를 봐도 그렇고요. 그 예전에 코인텍이 파업으로 인해서 잠깐 그 공장이 정지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연히 그 실적이 급감을 했는데 주가도 아주 급격히 빠졌어요. 그래서 파업으로 인한 일시적 영업 중단을 시장은 굉장히 과대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업에 영향이 매우 큰 설비 증설, 뭐 일회성 비용 처리 등에 대해서 시장이 그냥 과민한 상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두 다 좋은 매수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기업을 매수하게 되면 재평가 차익과 성장이익 그리고 배당, 수익 모두를 챙길 수 있게 되죠. 내재 가치를 측정한 상태로 충분히 싸게 사게 되면 주가 하락 시에 당연히 추가 매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추가 매수는 공포에 휩싸인 물타기와 근본적으로 다른 행위죠. 전략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폭락해도 내재 가치에 근거해서 싸게 사면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게 주가가 폭락한 거지 내재 가치가 폭락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비싸게 사거나 혹은 내재 가치와 상관없이 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하고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쫄아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비빌 언덕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너지면 가격만 보고 산 사람들은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내재 가치 측정과 그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싸게 살 때 결국 전부 이익으로 귀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뜬금없이 다 설명해 놓고 결국 이익으로 귀결되느냐 이런 말을 갑자기 꺼냈는지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내재 가치 측정을 할 때 직관적으로 네 가지 방면에서 추정을 해야 된다고 앞선 영상과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그 한 장의 사진을 보면 결국 이익에서부터 모든 게 다 연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어디서 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그린 건데요. 결국 이익이 자본을 만들고 그 자본이 PBR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익과 자본의 그 비율이 ROE로 연결이 되고 이익 자체가 PER로 연결이 또 됩니다. 즉 이익이 모든 기업 가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상식이죠. 근데 또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좀 새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 실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저 퍼주를 가지고 저평가됐다 가치 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런 것 때문에. 그리고 저런 이유 때문에 이익이 모든 것과 연결되고 이익의 모든 것이 근간이기 때문에 피터 린치도 하나만 추적해야 되면 이익을 추적하라는 말을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익이 강력하고 결국 현금을 잘 뽑아내면 자산 가치도 매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내재 가치 측정 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이 이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익이 일시적으로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시장에서는 평가를 정당하게 받고 있는지 이거를 잘 보고 내재 가치를 측정하시면 의외로 쉽게 기회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주식을 싸게 사야 하는 이유와 싸게 사는 방법 그리고 내재 가치 측정의 직관적 예시에 대해서 준비한 영상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짧은 영상에 말씀드리느라고 너무 단편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참고사항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긴 이야기를 짧게 한다고 전달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